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달 돈을 저금해서 또 이자를 쌓아가는 방법인데요.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저금리 시대죠. 그리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후 준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디사 프로밀라이프 내생의 든든 종합보험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게 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날입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높은 수익률로 더 큰 노후 자산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굉장히 많은 연금보험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적금을 통해서 또 증권사, 보험사, 기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했었을 경우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면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생명의 연장이 되다 보니 100세 시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노후를 위해서 크든 작든 준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은퇴 준비를 누구나 필요로 하고 있지만 어떤 것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까 봤더니 첫째는 생활비 부담이라고 하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아무리 벌고 모으고 아껴도 생활비를 부담하기 너무나 힘든 현실인데요. 생활비 부담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노후 준비를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열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과도한 자녀 교육비, 그리고 자녀 결혼, 기타 주택이나 사업자금 대출 상환하는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여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바로 실직이랄지 무소득, 그렇죠. 소득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런 통계표를 지금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은행의 적금을 한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 4%로 적금을 가입한다 라고 하시면요. 사례로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의 적금을 가입하는데 4%라고 하면 과연 48만 원 이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시작부터 12달 적금을 넣는데요. 첫 달에는 12개월 동안 거치하기 때문에 4% 맞습니다. 그렇죠? 이자 4%. 그런데 두 달 때는 100만 원을 넣었지만 11개월을 거치하게 되죠. 그래서 12달 중에 11달만 거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 3.67%입니다. 그럼 마지막 달은
12달 중에 마지막은 한 달만 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1, 한 달. 그래서 이 4% 이자를 계산했더니 전체적으로 내가 1,200만 원을 넣었는데 4% 이자라고 했는데 합산을 해보니 이자가 26만 원입니다. 48만 원에 반도 안 되는 거죠. 예, 반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또한 세액 전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한 적금은요, 15.4%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고 나니 21만 9천 원이네요. 그렇죠.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4%가 아닌 1.83%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4% 적금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실제 수익은 1.8% 정도랍니다.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내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소 노후 준비했을 때 부부가 최저 생계비로 약 월 16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또한 준비를 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이거조차도 준비하지 못하면 이거는 남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 생활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중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문제죠. 약 37%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돈이 없어서 아픈 것도 참고 병원비를 아끼느라고 병을 악화시켜서 치료비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건강 문제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외로움과 소외감, 외롭고 고독하고 대화가 없어서 치매 발병률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일거리가 없거나 직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푸대접을 받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환경을 최악으로 악화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최소 생활비 정도는 꾸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현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우리가 연금을 굉장히 알뜰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에 여러분 세금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평민들 기준으로 서민들은 뭐 월 20에서 30 정도 받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요. 만약 이거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후에 더 많이 쓰려고 준비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자나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득공제 받는 연금,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떼어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아서 연말정산 시에 다시 돌려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금저축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최고 5.5%까지 연금 타는 내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또한 연 1,200만 원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도 세금을 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바로 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금을 다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과세이면서 투자형 연금으로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4%로 적금을 넣었더니 1.83%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금리로 저금리로 내가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이기는 이런 부분을 좀 대안책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할 때마다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연금에도 세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세금이 있는데요. 절세 효과가 뛰어난 비과세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 또는 120세까지를 바라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변액보험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변액보험은 유일하게 우리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것 중에서요. 유일하게 물가를 커버할 수 있고 물가를 초월하는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비과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오늘은 제가 더 많이 받는 연금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줄지 않는 연금이라는 거죠. 모든 연금은 여러분들이 가입 시점부터
일정 부분 연금 개시 시점까지 납입을 하고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는 내가 원하는 시점, 45세가 됐던 60세가 됐던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쭉 모았던 연금을 그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는데 이때에는요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서 금리가 시중금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실 때 최저 보증금리라 그래서 0.5% 또는 0.8% 확정으로 해주겠다라는 단서가 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가서 내 돈이 이렇게 낮은 금리로 해서 연금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낮은 금리로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형 연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연금을 타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돈이 불어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변액연금에 있는 제도이고 실적 배당형이라는 건데요. 내가 연금을 탈 때 처음에 300만 원을 탔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그 중에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올라가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요. 떨어져도 직전에 받았던 연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이것을 이제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금, 그러니까 저금리로 받는 연금이 아니고 꾸준하게 투자되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연금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이 모으는 연금 방법 중에서 또 다른 것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자, 나이는 20세와 40세. 까지 20, 30, 40세에 연금을 가입했었을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월 20만 원씩 20년 납부를 했었을 경우에 총 4,8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65세 시점에 월 20만 원을 납입하게 됐을 때는요. 1억 6천 정도. 20세에 가입하시면 1억 6천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40세 바로 가입하지 못해서 40세에 가입하면은 7,90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20만 원을 더 얹어서 9,600만 원을 한번 가정해 보면요. 65세 시점에 추가 납입을 했었을 경우에는 20세는 9,600만 원으로 약 3억 3천 정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늦은 40세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동일하게 9,600만 원으로 1억 6천 정도, 약 2억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두 가지는 첫째, 추가 납입을 활용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 일찍 시작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일한 9,600만 원을 가지고요. 우리가 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게 됐었을 때 20세는 1,800, 40세는 800 정도,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혈압이나 당뇨 등 병력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인 분들은 실제로 통계상에 평균 수명이 표준체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도,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연금을 수령했었는데요. 이 연금에는 혈압과 당뇨가 연금 개시 시점에 발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금을 더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서 연금 개시 시점에 내가 혈압과 당뇨를 증명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20세가 9,600만 원으로 65세 시점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90세까지 약 25년간 연금을 받았을 때 총 5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연금이죠.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도 약 2억 4,600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건강하면 이 표준체는 똑같이 수익률에 따라서 받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면 더 많은 연금을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더 많이 받는 연금을 고르는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째, 세금이 없는 게 좋겠고요. 추가 납입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유병자에게 더 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실적 배당형이었죠. 연금 수령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증한다는 거. 즉 떨어지는 연금이 아니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이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체 내에서 위험을 해지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는 이렇게 은행처럼 은행 통장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가 3억이든 10억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세금이 하나도 없는 비과세인 이런 연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돈으로 동일한 시간을 통해서 내 노후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연금으로 평탄하고 평안한 이런 행복한 노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노후를 위한 대비는 걱정될 때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받는 연금, 오늘은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질문 지금 바로 주십시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혜경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 어떤 보험 증권을 분석해 주실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네. 내 보험을 다시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증권을 보게 되면은 보통 생명보험사와 손보사로 나뉘게 되는데 생명보험사는 좀 증권이 간단해요. 네. 근데 손해보험사는 담보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무엇을 사실은 보장을 해주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받은 우리 시청자님의 증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담보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D사 프로미라이프 내생의 든든 종합보험이고요. 2015년도에 준비를 하셨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시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일부가 80세와 갱신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눈에 띄는 거 상해 휴유장애. 이 상해 휴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축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상해 휴유장애 밑에 보시면 3%부터 100%라 되어 있잖아요. 이 3%라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거꾸로 보면 97%를 다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폭이 정말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을 그럼 3%는 얼마나 작은 것부터 해주나라고 보니까 딱 요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3%, 손가락 하나가 5% 쉽게 보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장애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상해 휴장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갱신, 3년 갱신인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2015년도에 보험 연령이 45살이셨어요. 그래서 55년 동안을 100세가 될 때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년마다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18번에 걸쳐서 갱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갱신의 담보가 지금 보여지는 상해 수술비만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담보들도 있지만 갱신을 하는 횟수가 많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골절 진단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글씨가 딱 있죠? 가로 열고.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치아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떠세요? 치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 다 하나하나의 뼈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뼈에 대해서 골절 진단비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외되어 있으니 못 받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요즘 보험사들이 다시 치아에 대한 보장도 해주는 골절 진단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은 알고 계실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비. 제가 보고 좀, 요런 걸 준비를 하셨구나. 잘하셨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너무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이게 120가지가 넘어요. 여기서 보장하는 게.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약관에 보시면 별표,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되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더 증가를 시켜준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혹시나 내가 이 담보를 갖고 있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아나운서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질병이 좀 눈에 띄시나요? 빨간 글씨로 표시하신 질병들을 먼저 살펴봤는데 파킨슨병이요? 네네, 그렇죠. 이게 치매로 가는 질병 아닌가요? 예,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뇌에 관련된 또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독 많이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강직 척추암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주변에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비에서 또는 입원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번에 준비하신 거는 수술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암 진단비.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또 재진단암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암과 재진단암의 차이를 보면요.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현재 진단을 받은 암에 대해서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는데 보험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년 이내에 치료가 다 끝난다라면 좋고 1년 이내에 끝나면 좋지만 사실 투병 기간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네, 그랬을 때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암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말 그대로 두 번째 암이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다가 처음에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에는 수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개호 유발 특정 질병 수술비. 이게 딱 이름에서 보시면 느껴지죠. 어떤 거였을 때 보장이 될 것 같으신가요? 혼자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보장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아까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비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게 주로 되느냐 잠시 말씀하셨던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파킨슨병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보장이 되고요. 알츠하이머 이게 아까 얘기했던 치매로 가는 질병들 중에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척추병증 우리 디스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척추협착.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병인데 이런 보장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손보사에서는 딱 의료실비 외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담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자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담보는 손해보험사에는 너무 많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우리들이 준비하는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거 당연히 가지고 계셨고 의료실비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으셨겠죠. 그 외적인 거 보여드린 건데 다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특정 질병에 대한 것뿐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를 50% 이상 시에 보장을 준비했다라는 부분들 너무 잘하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완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암이 이제는 두 번째 암보다는 재진단암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정말로 안심하고 암에서 자유롭고 싶다라면 재진단암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최희경 전문가님. 네. 그 두 번째 암이랑 재진단암이랑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 네.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암의 경우에는 예. 우리가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이미 가입한 암 진단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고 생활하면서 다시 이 암이 나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암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보장이 얼마만큼 되느냐의 차이점인데요. 두 번째 암에서는 새로 걸리는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줘요. 예. 그리고 전이 된 것도 1년이 지나서 전이 되는 경우에 보장을 해주고요. 예. 재발은 5년이 지나서 재발됐을 때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각각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준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재진단암에서는 2년이 지나고 또 어떤 회사는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입한 가입 금액을 그 주기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예. 현재 내가 치료 중인 남아있는 병, 처음에 발병되었던 암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좀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이나 이렇게 방송 나오는 것들을 보면 투병 기간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나운서님? 생각보다 많이 길던데요. 네, 그죠. 예. 아, 저분이 저렇게 오래 투병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예. 그런 기간이 다 상각이 되면서 이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진단금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재진단암의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암으로 갖고 계시면 좀 보장이 너무 제한적이고 작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암이랑 재진단암이랑 네. 보험료의 차이는 어떤가요? 당연히 재진단암이 비싸겠죠. 아, 많이 네. 비싼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지금 재진단암하고 두 번째 암하고의 보험료 차이는 실질적으로 한 5배 정도 난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암이 그렇게 보험료가 또 막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원 정도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진단암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예, 예. 그 1,000만 원을 들었을 때 보험료가 10,000원대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요즘 재진단암이 나온 지가 벌써 이제 4년 정도 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에 대한 평가들이 좀 생겨서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좀 높아요. 근데 나중에 아직까지는 실비도 그런 것처럼 예. 그 과거에 보험금 지급 사례들이 적은 보험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보험사들은 또 보험료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이 보험료는 다른데 보장 금액은 대부분 2천만 원, 3천만 원 동일하게 주니까 보험료를 쌓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좋은 방법이죠. 예. 네. 그래서 보완점으로 두 번째 네. 암을 재진단암으로 변경하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다른 네. 점은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갱신에 대해서 18번이나 갱신에 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비갱신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좋으시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예.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는 최희경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디사 프로밀라이프 내생의 든든 종합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증권 속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상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까? 아, 네. 저 우리 아들 보험 좀 점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세요. 아드님이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7살이고요. 예. 예. 지금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들고 예. 또 갱신 특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방송에서 나중에 오른다고 그런 얘기하니까 예. 나중에 비싸질까 봐 걱정돼서요. 아, 그러세요? 좀 네.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갱신이 많다라는 예. 말씀을 들으니까요. 지금 네.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10만 원 돈이던데 이 보험료 네.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건가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보충한다 그러면 좀 제 생각에는 한 20만 원 이내면 그 정도 괜찮을 것 여력은 같아요. 있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해서.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장. 저희 네. 박주영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들 보험 문의를 하신 거죠. 삼성화재 올라이프 100세 건강 파트너 보험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AIA 생명의 뉴 원스톱 암보험을 2011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보죠. 올해 27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보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대로 유지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인상에 남는 게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받아보지만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청자님들의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서 처음에는 제대로 가입을 안 해서 나중에 보니 좀 허술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건 갖고 계시는데 10만 8천 원 나가시는데 우선 좀 정리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보완할 건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지금 보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안의 내용을 약간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보험 보겠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실비를 가입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실비 가입하신 거는 맞으시죠?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비만 가입하자니 조금 아쉽다 해서 뭐 이렇게 갱신으로이긴 하지만 뇌출혈이나 이대 진단을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기본 계약은 20년 돼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20년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갱신으로 많이 해서 보험료를 좀 낮춘다거나 이런 보장들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아드님 보장 같은 경우는요. 실비를 가입하셨을 때 이 실비 내용은 질병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한도이고요. 통원비가 10만 원이에요. 네, 요즘 실비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에서 하루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약하긴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실비가 100%가 다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 입원 의료비 5천만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는 것 없이 100% 나가는 거 맞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잘 가입하셨고 질병 통원비는 이제 5천 원만 공제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금액이 좀 10만 원이다 약간 아쉽다 이렇지만 질병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100% 받는 거 맞습니다. 공제 없이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상해 의료비가 500만 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어진 담보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상해로 했을 때 그것도 공제 없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해 의료비가 있어도 실비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50%까지는 중복으로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통원비가 아쉽긴 하지만 뭐 질병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100%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신 이 안에 들어있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이 80세의 만기이면서 갱신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27이기 때문에 53년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80세까지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갱신되지 않는 걸로 바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하나 더 뉴 원스톱 암보험이 있으신데요. 이거 암 진단 자금이 4천만 원 그리고 소외감이 10%인 400만 원이고 고해감,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그 고해감은 6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 이제 보험료가 좀 사실 비싸요. 20년 납 80세 만기이긴 한데 좀 비싼 편이다 해서 봤더니 만기에 주계약 납입보험료 100% 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돌려주는 거 참 좋아하세요. 네. 아드님 나이 80세에 이게 총 납입 주계약 보험료가 모아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1,000만 원을, 그 시점에, 60년 후에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만기 찾는 거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장은 보장대로 80세까지 받으시고, 만기에 또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려 보면요. 삼성 올라이프 100세 보험은 실비만 유지하시고요. 실비와 가족배상 책임만 유지하시면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안에는 갱신은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럼 보험료 2만 원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암보험은 그냥 AIA 암보험은 그냥 유지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죠? 한 6만 원대로 줄어들고요. 대신 이제 좀 보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비 외에는 사실, 실비하고 암은 있지만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해드려보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냐면은요, 일단은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80이 아닌 장수시대 100세로 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보장들. 즉, 지금 현재 27세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보장들이 되게 좋아지고 보완되는 것들이 있는데,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30세까지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이런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린이 보험에 뭐 20세까지 또는 25세까지만 가능했던 것들이 최근 30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드님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한번 준비해 보냐면은요. 암은 지금 갖고 있는 게 4천만 원이긴 하지만 일반암 기준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일반암 100세까지 되는 걸 한 2천만 원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외감이라 그래서 갑상선 같은 게 예전엔 10% 또는 많아야 20%였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암보험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새로 만약에 제가 제안하는 여기에는 일반암도 많이 나가지만 소외감, 유사암도 전부 다 1,000만 원씩 가입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장 전망염도 그렇고 갑상선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소외감으로 해서 10%만 했던 것들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대 진단, 뇌혈관 질환, 즉 뇌출혈과 뇌졸중을 다 포괄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심장에 관한 모든 부분을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해서 2천만 원을 가입하시고요. 이제 100세까지 꾸준히 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1,000만 원씩 보완해서 2대의 중요한 진단비를 3천만 원씩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 이런 부분과 성인병 입원비와 진단비 이런 것들 좀 소소하게 준비하시면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을 했었을 경우 약 12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하면 약 18만 원 정도. 기존에 2건 줄여서 한 거하고 새로 신규로 한다라고 하면 18만 원대로 굉장히 좋은 담보를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으신데 이 정도면 혹시 20만 원 이내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금액이 마음에 드네요. 보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실비 유지하시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신 다음에 이런 부분이고 여기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에는 납입보험료 지원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보험료를 한 1,000원대만 넣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암이나 이대 진단 그리고 80% 후유장애를 입게 됐었을 때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더 이상 납입을 완납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살려서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네 앞으로 중간에 또 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비교하신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또 다른 납입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군요. 네네, 그 저렴한 비용으로. 납입 면제만 들어봐서. 아, 네, 이건 납입 지원이라 그래서 돈이 나와서 나머지 납입하지 않고 돈을 완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시청자님. 네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아드님이 아직 어리시니까 비갱신형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시는 게 더 혜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유, 고민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네네.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아들 그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이 상품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암보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 아들 보험 문의하세요? 네네. 아, 예, 예.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9살이요. 19살이요? 네. 예, 전에 저희 이제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요. 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아, 맞으세요? 네. 예.
저희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아마 네.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 상담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살 아드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네. 가입하시고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으신 거죠? KB 손해보험의 네. 닥터플러스 건강보험하고요. 네. 그다음에 DB 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2가지예요. 네, 그러세요. 네. 지금 그 보험들이 닥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실비와 그리고 3대 진단에 대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보장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아드님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일반 암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1,000만 원의 보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 담보들을 보니까 세세한 담보들은 별로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6대 질병 수술비가 눈에 좀 띄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외에는 일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다던가 상해로 수술을 하셨을 때에는 보장되는 보험은 없으세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조금 낮추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장은 좀 전반적으로 적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전을 안 하는 연령일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딱 교통사고로만 되어 있는데 13,000원에 대한 보험료는 좀 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의 상해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좀 많은 보장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구나. 여기에서는 딱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골절 진단비 10만 원, 입원비 10,000원,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드님한테는 이 상해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한 요 보험은 좀 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암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 하셨죠? 네. 네네. 암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다른 시청자님의 증권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진단암에 대한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재진단암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요즘 우리 아드님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암이라는 게 언제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신다라면 되게 저렴한 보험료로 비갱신호로 갖고 갈 수도 있고 제가 아까 그 각 보험사마다 약간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남은 80년 정도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암에 대한 거는 재진단암을 같이 준비를 하시고 아까 16대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 그런 거는 일반 질병 수술비와 또 40대 질병으로 요즘 폭넓게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앞서 박주영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진단 시에 진단비뿐 아니라 수술비를 1,0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30년 비갱신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셨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운전자 보험을 정리하시고 함께 갖고 가신다면 한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될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는 3년 갱신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들어서 1년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보장이 적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가 현재 나와 있는 실비보다 좋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면에서는 요거는 잘 챙겨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뭐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아니요. 궁금한 건 별로 없고, 네, 궁금한 거는 좀 해결됐어요. 예, 지금 물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요, 궁금한 거는 해결됐고요. 아, 네네. 그러세요? 별다른 문의사항은 없고요. 아, 네. 예.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암에 대해서 좀 적다라고 느꼈던 거는 무언가 이제 좀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꼭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너무 주변에 많으시니까.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셔서 받으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시청자님이나 또 이제 아버지 보험 같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문자 좀 풀어볼게요. 끝번호 9412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혈압이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나온 그 연금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대요. 아픈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박지 전문님. 네, 그렇습니다. 방송 잘 보셨는데요. 예. 네, 이 연금은 고혈압, 당뇨가 있었을 때 연금을 많이 주는 그런 연금이었는데요. 가입 시점에도 0세부터 70세까지 어떤 병력이 있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담 후에 좋은 담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예, 저희 또 문자 이어서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2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안보장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곳에 가입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보장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최혜경 전문님. 네. 안보장뿐 아니라 다른 보장들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정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딱 내가 얼마만큼을 보상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암뿐 아니라 뭐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사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 2군데 3군데 있어도 또 생명보험사에 2군데 3군데 있어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까요? 013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보험에 가입한 이후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험사에 알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박지영 전문가님. 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사실 가입 시점에 있는 직업을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그런데 그 안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뀌셔야 되고요. 손해보험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직업이 바뀌면 변경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만약에 그걸 숨기고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위험직으로 바뀌었다 이랬을 때 숨기고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을 변경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위험한 직업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을지라도 변경이 되면 알려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는 바리스타였어요. 예. 근데 직장을 들어가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사무직이 되니까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우도 분들이 있어요? 예, 처음에 가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쭉 내야 되는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직업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하나 더 할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 몇 번 살펴볼까요? 4499님께서 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좀 짧게 살펴보죠. 연금을 실적 배당해준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서에서 어떻게 보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최희경 전문가님. 네. 아까 우리가 바로 실적 배당에 대한 거를 오늘 강의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내려가지 않는 연금이라고 했는데 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투자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안서에 보시면 실적 배당형 연금 예시액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2% 또는 뭐 2.5 이렇게까지도 예시를 해요. 요즘 보험사들이. 예. 그리고 수익률은 3.75%를 예시를 하는데 연금액이 동일합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랐을 때는 연금액이 많을 거고 마이너스가 났을 땐 적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보시면 동일하게 박혀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그 금액은 무조건 준다라는 이야기고 올라갔을 때에는 1년마다 평가 다시 해서 오른 금액으로 해서 또 동일한 연금을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 연금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기를 원하시면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든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